안녕하세요. 웃자경제 고길동입니다. 자, 오늘은요, 비트코인, 그 실질적인 본질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비트코인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가상화폐고 암호화폐라고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통화, 화폐처럼 사용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이제는 통화나 화폐 가치를 넘어서서 투자 상품, 즉 금이나 달러처럼 투자할 만한 상대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관점은 어떨까요? 2023년 2월 28일 기준 한국에서는 8,335만 원을 찍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장이 시작된 걸까요? 아직 바이낸스에서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감기를 한 달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이 시가 총액이 2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미국은 S&P 500 지수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그 미국 증시 시총 3위에 있는 엔비디아보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영상 초반에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본질, 그 가치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폐로서의 가치일지 아니면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인지에 대해서 질문한 걸 기억하실까요? 자,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고 그 전 CTO인 발라지 스리니바산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을 포함해서 14개국의 나라에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이것은 법정 화폐가 사라진다란 뜻이다란 말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법정 화폐가 뭘까요?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그 법으로 허용된 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화죠. 근데 미국은 달러고요. 일본은 엔화고. 그죠? 유로도 있고요.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이 법정 화폐가 사라진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 이건 기축통화입니다. 이게 사라진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한 것이 최고가를 찍고 신고가를 뚫은 것이 법정 화폐. 우선 일본이 그 첫 14개국에 포함됐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6월 28일 현재 시간에 한국도 신고가를 뚫었지만 언급됐던 14개 나라 중에 정말 일본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리스트에 보시면요. 아르헨티나, 브룬디, 콩고, 이집트, 가나, 재팬, 라오스, 재팬이 있습니다. 일본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발라지 스리니바산이 말한 법정 화폐가 사라진다는, 즉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법정 화폐, 엔화 같은 것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 맞을까? 자, 이 발라지라는 사람이 흥미로운데 이 사람은 코인베이스의 전 CTO입니다. CTO는 Chief Technology Officer를 말하죠. 최고 기술 경영자, 최고 기술을 총괄하는 경영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을까? 자, 엔화가 정말 비트코인에 비해서 그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른 나라보다 빨리 신고가를 도달한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를 보니까 일본 은행의 지속적인 돈 인쇄와 돈을 계속해서 찍어냈죠. 인플레이션 부활로 인해서 일본 엔화에 대한 심리가 약화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요. 엔화는 달러 대비 각각 13%, 유로 7.5%를 하락했고 올해 들어 6.4%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엔화의 가치가 달러나 유로에 비해서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과 2022년 지난 2해 동안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했죠. 미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시켰고요. 일본 BOJ, 이건 뱅크 오브 재팬입니다. 제로 금리를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풀어왔습니다. 사실 일본의 엔화 가치 하락은 꽤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젊은이들은 금이나 은, 위스키를 사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도쿄 부동산을 삽니다. 또는 제로 금리인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해외의 부동산이나 자산에 투자해오는 일은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자, 일본에서의 비트코인은 화폐의 가치일까요? 투자 상품의 가치일까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전고가를 돌파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역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원화의 가치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요걸, 그 본질을 투자 상품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흥미로운 점을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데요. 2023년은 한국과 미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자, 총선의 공약에선 세금 유예를 2년에서 연장시켜 줄 것인지, 또 비과세를 2천만 원에서 상향시켜 줄 건지, 또는 지금은 현재는 불법인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한국에서도 허용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대선은 11월 5일 날 있죠.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래도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언급해 왔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물론 선거용이고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약속한 해입니다. 대선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될 겁니다. 이건 어떤 말을 의미할까요? 현금의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든지 풀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현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현금의 가치와 더불어서 금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은 금 ETF의 시총과 비트코인 ETF의 시총을 비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까요? 에릭 발치나스라고 하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의 속도라면 2년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시총이 금 ETF의 시총을 초월할 것 같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달러나 금의 역할을 커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투자의 상품으로 이 비트코인을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 현재 칼슨 그룹이 RIA라는 그룹을 겨냥한 비트코인 현물 ETF 4가지 종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자, 칼슨은요, 300억 자산을 운영하는 운영회사고요. RIA는 자산 규모가 115조이고요. 또 고객은 6,200만 명이나 있습니다. 자, 이런 데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고객들에게 투자 옵션으로 선택하라고 추가시켜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 굴지 운용사들이 좀 더 많은 현물 ETF의 상품을 내놓고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유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비트코인 현금 인출기도 있고요. 또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도 많습니다.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가게들도 있고요. 거래들을 할 수 있는 상점들이 꽤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화폐로 봐야 할까요? 투자 상품으로 봐야 할까요? 현재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 있다고 해서 이걸로 내가 커피를 사 먹거나 빵을 사 먹는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보다는 투기라는 인식이 좀 더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한 이 시점에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지라도 금융시장의 흐름과 관점처럼 금 역할을 대신할 그런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면 어쩌면요.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은 우리 지인들과 가족들과 모여서 내가 달러를 얼마큼 가지고 있어, 내가 금을 얼마큼 가지고 있어처럼 나는 비트코인을 얼마큼 가지고 있어라는 대화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자,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가 뭘까? 화폐로서 가치일까?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일까? 투자 상품이라면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내가 재테크를 하는 하나의 부면에 해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웃자 언니들의 경제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